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 준비했습니다. 볼보가 최근에 준비한 외관 스타일의 크로스컨트리인데요. 이 차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길로 다시 올라가서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 둘, 딱 3회전. 스티어링 휠 3회전 하고요. 두 개 차종을 오늘 시승하게 됩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와 볼보 크로스컨트리 프로. 자, 1년에 5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겠죠. 7호 35, 35일의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이 휴가로 주어진다면 아마 차를 고를 때도 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는 바로 그런 북유럽의 문화에서 나온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휴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차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2.0 디젤 엔진을 올렸습니다. 235마력의 힘을 내고요. 1750에서 2250 rpm 구간에서 49kgm의 토크를 내는데요. 거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최대 토크 구간에 접어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딱 펼쳐지네요. 차가 멈추니까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요. 조용해집니다. 와글와글 뭐 옆에서 잔소리 하던 사람이 딱 입 닫은 그런 적막감, 어색함 그런 게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을 툭 밟았더니 강한 토크감이 바로 전해집니다. 파워펄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파워펄스 기술, 터보렉을 줄여주는 겁니다. 2.0L의 압축공기 탱크가 있어서요, 가속 페달을 눌러서 터보가 작동하게 된다면 바로 그 압축공기를 바로 쏴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보가 작동되는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보가 작동해서 차가 주행하는 동안 압축공기 탱크는 다시 채워지게 되고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볼보의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 적용하고 있고요. 아이아트 기술이 있습니다. 인젝션에 칩을 추가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체크해서 아주 정밀하게 최적의 분사량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능과 효율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속 50km, 60km 정도 구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잘한 노면의 소음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최저지상고는 210mm입니다. 다른 SUV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최저지상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낮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10mm도 안 되는 SUV들도 제법 있거든요. 외건이 세단과 SUV 틈새 그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다 노리는 그런 차라고 본다면, 이 차는 그래도 어떤 최저지상고로만 놓고 본다면 SUV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주행 안정감, 특히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이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일 테고요. 그리고 코너에서 특히 아주 뉴트럴한 그런 코너링, 그리고 코너에서의 좀 더 높은 한계 속도 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킥다운 버튼을 바로 누르니까 엔진이 바로 반응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자, RPM은 1600 정도 되네요. 자, 차분하게 달립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시속 140km까지는 차선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작동을 합니다. 과연 그런지 보죠. 완만하게 굽어 있는데요. 자, 손을 뗐습니다. 돌아 나갑니다. 역시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향을 스스로 해 나갑니다.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반자율 운행 시스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볼보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수준에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제법 좋습니다. 자, 차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충돌 위험이 있다 경보를 내줬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을 했다면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겠지만 그걸 해제한 상태에서 차간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내주는 거죠. 자, 고급형이 아닌 기본형 모델인데도 음악의 수준이 상당히 소리의 수준이 높은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의 질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크로스컨트리 프로에는 이보다 더 좋은 총 19개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보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즐길 수가 있겠죠. 딱 소리 듣는 순간 감탄 소리가 절로 나네요. 소리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까 그 크로스컨트리 노말 크로스컨트리를 탔을 때도 소리의 수준이 상당하다. 굳이 보어스 앤 윌킨스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정작 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이 간사한 거죠.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Freedom, oh freedom, well it's just some people talking.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이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체가 높고 그리고 세단에 비해서 단면적이 좀 더 넓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람 소리는 그렇게 우수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시끄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자꾸 이제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아쉬운데요. 이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자꾸 패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좀 다이나믹하게 패들을 조작하면서 달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 수동을 즐겨보도록 하죠. 변속 레버를 돌려서 수동 모드를 택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바람 소리는 제법 들어오는데 속도에 비례해서 차의 거동이 이쪽 안정감이 있습니다. 엔진의 반응도 그렇게 거칠지 않거든요. 묵직하게 하지만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요란스럽지 않고요. 자극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고속에서 다만 바람 소리는 좀 더 속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어느 순간 좀 시끄럽게 들린다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속도계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라는 거죠. 차 높이가 주는 그 불안감이 거의 없어요. SUV에서는 그런 아무래도 그 차의 높이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이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단 수준이냐 세단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듯 하고요. 세단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잘 조율되어 있고요. 차체의 균형 밸런스가 우수하다, 잘 만져졌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0km의 속도에서 노면 소리, 엔진 소리, 뭐 이런 부분들
오히려 낮은 속도에서 좀 더 신경을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볼보 그 무태 안경 같은 룸미러 상당히 산뜻합니다. 세련된 느낌을 주죠. 마음에 들었어. 그 후방 시야, 전후방 시야 아주 깔끔하고요.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시야에 제한을 주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시트는 양옆으로 날개를 잘 달아 놔 가지고 코너에서도 몸을 잘 지지해 주고 있고요. 자, 235-55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55 시리즈 18인치의 55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초강폭 타이어가 아니라 평평비가 55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온로드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오프로드에서의 안정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한 선택이겠죠. 프로에는 50 시리즈의 19인치 타이어입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아마 국내 시장에선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봅니다. 자, 2차 크로스컨트리는 6,990만원입니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프로는 7,690만원이고요. 어떻습니까? 좀 적절한 가격인가요? 그래도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면서 또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가격 면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프리미엄 모델들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가격,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확실히 속도를 올리니까 바람 소리는 커지지만 속도에 비해서 차체의 안정감 상당히 돋보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운전을 하다가도 또 직접 적극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제법 재미있는 그런 반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작동시킨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드라이버의 적극적인 운전 함께 하면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진 가속, 가벼운 가속감은 아닙니다. 좀 묵직하지만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감 느끼게 됩니다. 잠깐 오프로드로 이어나가시죠. 자,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서겠습니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붙어가면은 앞차에 아주 상태가 좋은 오프로드여서 크게 달리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미끌미끌 하는데요. 점점 길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길이 험해질수록 역시 사륜구동의 움직이는 재미는 더 커집니다. 랠리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미끌미끌 할 법한데 잘 그립력을 잃지 않고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일부러 좀 올려보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이 정도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세단도 천천히 다닐 수는 있는 길이겠죠. 하지만 이런 길에서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길이 험해지면 210mm에 달하는 최저지 상고를 바탕으로 좀 더 험한 길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단은 도저히 엄두내지 못할 그런 길, SUV라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2차 크로스컨트리도 겁없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어떤 자연의 품속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5주간의 휴가를 준다면 어디로 갈까? 도심을 떠나서 좀 더 자연에 가깝게 산속 깊숙하게 혹은 바다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역시
SUV 혹은 이런 그 외건 정도가 답일 텐데요. SUV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또 주행의 질감이 세단과는 확연히 다르겠죠. 크로스컨트리 정도의 외건이라고 한다면 세단의 어떤 주행 질감을 느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SUV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점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이런 외건 크로스컨트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 나왔네요. 뭐 1년에 한 달 정도 휴가가 있고 놀러 갈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크로스컨트리가 정답이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니고요. 오프로드가 주는 즐거움 중에 또 하나,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고 나와서 이런 포장도로를 만나서 쭉 밟고 나갈 때의 기쁨, 즐거움, 이게 또 다른 즐거움이죠. 네, 크로스컨트리 시승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 크로스컨트리 프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프로입니다. 고급형 버전이죠. 그래서 실내 브라운 계통의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가죽은 최고급 소가죽이죠. 나파 가죽을 적용한 시트입니다. 자, 실내 앉으면 뭐 이런 정도 공간이 되겠고요. 주먹 2개 들어가고도 약간의 여유를 더 가진 공간입니다. 에어컨 송풍구 센터 콘솔 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3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이 있어서 노트북 충전이나 실내에서 야외에서 이런 전기를 사용할 때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팔걸이 암레스트를 내리면 위치가 딱 좋네요. 팔이 딱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2개의 컵홀더를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 아주 대형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로 지붕을 덮고 있고요. B필러에도 송풍구가 배치됐습니다. 머리 윗공간 한번 보시죠. 똑바로 앉으면 세로로 세워서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누우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센터 터널은 마치 벽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약 이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이런 정도 공간을 가졌습니다. 머리 윗공간도 여유를 가져서 그렇게 생각만큼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좁지는 않은데, 어쨌든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뒷창은 이 정도 열립니다. 마지막에 걸립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완전히 열리지는 않습니다. 걸릴까 한번 볼까요? 걸렸을 때, 뒷차선이 올라오다가 걸렸을 때 다시 차창이 내려가는 것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안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뒷창의 안전까지 고려한 뒷창입니다. 자, 오프로드를 달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차가 크게 흔들려도 몸이 시트에 딱 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몸의 흔들림을 완전히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몸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전띠가 꽉 조여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꽉 완전히 잡아 있죠. 점점 조여와서 사실은 좀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의 거동이 불안할 때 탑승객의 몸을 이렇게 고정시켜 준다는 것 느낄 수 있고요. 그립력이 살아 있습니다. 미끌미끌 거리는 것 같은데 조향에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요. 어느 한순간도 타이어의 그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고요. 짐들을 고정시킬 때 유용하겠죠. 이렇게 고정이 되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힌지를 적용한 트렁크 바닥, 그리고 12V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면 딱 시트가 넘어가죠. 자, 뒷시트는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와 풀 플랫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짐 싣는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프로는 크로스컨트리와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내 옵션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요.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고 보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건 스타일은 뒤쪽 서스펜션을 좀 더 강하게 하는데요. 승객 플러스 짐을 실었을 때 뒤가 처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강한 서스펜션을 뒤에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차는 보통의 세단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스펜션 세팅을 하고 있고요. 댐핑의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뒷부분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서스펜션 구성은 앞에 W15, 뒤에 멀티링크 구성이고요. 자, 이런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지날 때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충격의 느낌이 직접적이지 않고 한 번 더 걸러준 그런 느낌, 좀 그 충격을 부드럽게 감쇄하는,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정확하게 와 닿고요. 차가 멈추니까 엔진도 정확하게 꺼졌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은 살아나지 않네요. 자, 브레이크를 떼야 비로소 엔진이 살아납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오토스탑이죠. 제시동 걸릴 때의 쇼크, 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두 5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오프로드, 다이나믹, 그리고 인디비듀얼. 그래서 주행 상황에 맞게 또는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서 주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보 엔진 스타트 버튼이 또 색다르죠. 애인을 살짝 꼬집듯이 비틀어서 시동을 겁니다. 볼보의 아이디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에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지도가 그 상태 그대로 뜨는데요.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속도를 좀 올렸고요. 자, 완전히 손과 발을 다 놓고 지금 코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잘 돌아 나갈까요? 옆에 차들은 없고요. 살짝 차선을 걸치면서 넘어갈 뻔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대체로 차선을 잘 읽으면서 달리지만 가끔씩은 차선을 넘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의 책임,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궁금한 게, 만약 이런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서 사고가 났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운전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 혹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해석도 어느 순간 바뀌는 순간이 있겠죠. 어떤 그 변화의 변곡점이 바로 그런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게 또한 이 차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푸조의 308 SW 같은 외관 스타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차의 급이 다르죠. 많이 팔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경쟁자들과 치열한 혈투를 벌여야 될 차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판매자도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차종일 것 같습니다. 자, 유명산 산길을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를 택하겠습니다. 차의 반응이 좀 달라지네요. 툭툭툭툭 밀어보는데 역시 정말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다른 그런 반응이 들어옵니다. 자, 수동
시동 변속을 같이 병행하면서요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이어 그립력이 살아있습니다. 노면을 잘 읽으면서 움켜쥐고 달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달려줘야죠. 달려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턴. 아주 서스펜션이 노면을 단단히 지지하면서 코너를 아주 찰지게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야무진데요. 자, 이런 그 와인딩 로드 코너에서는 세단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 코너링을 느끼면서 달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이씨, 거기서 들어오네. 아이고, 답답해, 저거, 씨. 저거 아이고, 참 재미있는 와인딩 로드를 타고 올랐습니다. 자, 최저지상고가 210mm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국내 시판 중인 SUV들 중에서 210mm를 넘는 SUV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 안 되는 차들도 많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높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코너에서 무게중심이 낮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재미있게 야무지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W21과 멀티링크 조합인 서스펜션, 그리고 19인치 50 시리즈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런 성능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코너링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런 코너를 공략해 나가는데요, 막상 운전자가 코너를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왔어도 됐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세를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되죠. 늘 운전은 운전자의 범위 안에서,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를 오버할 때, 넘어설 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자, 도로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시티 세이프티 팩,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지원하는 어떤 편의 장비이기도 하지만 안전 장비입니다. 운전자의 안전, 차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크로스컨트리의 전 차종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차에 구별 없이 안전은 최고의 수준으로 모든 차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그 안전에 관한 볼보의 철학,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의미, 이런 메시지를 볼보가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안전에 관한 한 평등이라는 얘기죠.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의 이런 그 각진 마감은 상당히 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어백이 있고 안전띠가 있어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피치 못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전면부의 예각은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부분이죠.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볼보가 왜 이런 디자인을 도입했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중저속에서, 그러니까 실제 주행 속도에서 자잘한 소음들이 실내로 파고드는 것은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NVH 대책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전 시간에 진행된 짧은 시승이 마무리될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크로스컨트리는 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차로 보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 플러스 트렁크 공간 넓고요. 안전에 대한 어떤 마치 풀커버 보험에 들어 놓은 것 같은 안전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쏟아부은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차들과 차별화되는 나름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에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외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아니야. 정답은 아니야? 네. 정답은 아니고요. 달려줘야죠. 달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카메라 꺼야 되는데 카메라까지 손이 안 갑니다.